퇴근 후엔 야근 시작 라떼 말야 일이 전부 정시 퇴근 웬 말이냐 라떼 말야 회사 가지 이젠 라떼 있고 모두 워라벨 고 재택근무 효율 있게 균형 있게 할 땐 나고 쉴 때 쉬고 아빠 육아 휴직 온갖 쪽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Let's go 근로시간 유연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회사까지 이제 그만 Hey 일과 생활 균형 있게 우리 모두 워라벨 일, 생활, 균형, 워라벨이 일터와 생활의 경쟁력이 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 워라벨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야근해? 아빠도 오늘 늦는다는데. 아들, 이번 주 주말에는 시간이 되니? 그래? 일 때문이면 할 수 없지 뭐.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가까이 해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와 일터 모두를 위한 워라벨 일 생활 균형이 우리의 경쟁력이 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 워라벨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퇴근 후엔 야근 시작 라떼 말야 일이 전부 정시 퇴근 웬 말이냐 라떼 말야 회사 가지 이젠 라떼 있고 모두 워라벨 고 재택근무 효율 있게 균형 있게 할 땐 나고 쉴 때 쉬고 아빠 육아 휴직 온갖 쪽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Let's go 근로시간 유연하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회사까지 이제 그만 일, 생활, 균형, 워라벨이 일터와 생활의 경쟁력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야근해? 아빠도 오늘 늦는다는데. 아들, 이번 주 주말에는 시간이 되니? 그래? 일 때문이면 할 수 없지 뭐.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가까이 해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와 일터 모두를 위한 워라벨 일 생활 균형이 우리의 경쟁력이 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 워라벨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생활균형 인천지역 추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이상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시간에도 오늘 포럼을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CEO 경영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의이고 김영한 스타트 경영 캠퍼스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에 앞서 경찰청에서 제공한 영상 보시고 이후에 바로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전화 좀 받으세요. 1억 날리면 기분이 어때요? 뭐라고요? 전화 온다니까요? 전화 좀 받으세요. 오빠, 그냥 가자.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전화 온다니까요? 뭐라 그래? 뭐라 그랬냐고? 죄송합니다. 좀 앉아요. 보기 잘 있었어? 아빠 잘 있었어요. 오빠 여기서 살려고? 아니거든?
우리 꿀복이랑 새로 받은 신혼특공 아파트에서 살 거거든. 이런 게 여기 있네. 아 진짜 귀엽다. 귀엽지? 꿀복한테 잘 어울린다. 그 청소기를 주문 안 했는데 지금 주문했다고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지금 저희 서버로 확인해본 결과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네. 도용되어 오결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용됐다고요? 네, 경찰에 접수를 해야 신속히 결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도와드릴까요? 네. 접수와 동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시면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상진 경사입니다. 박창수님 되십니까? 네. 이고 비전의 신고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지금 박창수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오결제가 진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핸드폰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팀비어 퀵서포트라는 어플을 지금 설치해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또 다른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플은 어떻게 설치하면 되죠? 선생님 뭔일인가? 아니요, 별일 없어요. 지금 박창수님 핸드폰을 확인해본 결과 박창수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해외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이 직접 박창수님 계신 곳으로 방문할 텐데요. 돈을 위탁받아 국가안전계좌에서 관리가 됩니다. 지금 인출하면 되나요? 수사를 위해 계좌 추적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은행 직원이 인출 용도를 물어보면 아파트 잔금으로 쓸 돈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선임주세요. 김현석입니다. 선배. 살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만나본 적 있어요? 그건 뭔 소리고? 니 아까부터 와이 카노? 니 혹시 사기당한 거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면 새 집 장만할 돈인데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창수님, 자 운이 좋았어요. 뭐 기차 타서 망정이지. 뭐 그냥 이체해버리면 이거 저희도 답 없어요. 이거는 쟤들은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진범은 중국에 있어서 찾기 힘듭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취업 준비생이랍니다. 그냥 한 번만 하면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 번만 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2006년 국세청을 사칭한 세금 환급 사기 사건을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에도 누가 당한대? 7,600여 건이 당하는 일어났고 사람 진짜 바보 같다. 9,400여 건을 지지연아, 누가 요즘 저런 거 당한대? 연평균 피해액만 738원. 평범한 사람들이래. 사건 하나당 평균 1,160만 원 평범한 정도의 사람들이다. 피해가 나는 셈인데 피해자들은 당황해서 오빠 생각할 겨를도 전화 없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최진영입니다. 박창수님 되십니까? 어디시라고요? 대구지방경찰청입니다. 박창수님. 제가 요즘 보이스피싱에서 가식어로 될까요? 또박또박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은행도 공범이라며 돈을 송금하는 피해자에게 입단속까지 시킵니다. 법제 수사를 받고 있냐, 명의 도용 사건에 열린 사건은 아니냐, 네, 반갑습니다. 예, 김영환입니다. 저는 스타트 경영 캠퍼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좀 시대에 지금 갖고 있는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함께 한번 얘기해보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문제들을 한번 함께 꺼내놓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어떤가, 또 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죠? 늘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가는지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귀로 좀 듣는 것. 왜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니나,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세상의 흐름을 좀 듣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대에 어떤 변화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얘기할 저는요, 과거에는 B2B로 대기업에서 추출이나 이런 마케팅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었고요. 또 저 스스로도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은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크리에이티브. 저도 좀 시대에 맞춰서 바뀐 거죠. 예,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 2005년부터 1인 기업이라는 경영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수로는 100기가 넘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죠. 매주 화요일 날 7시에는 제 김영환의 세미나라는 제 유튜브 방송에서 매주마다 화요일 날 7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 교육을 통해서 나온 1인 기업의 수많은 스타들, 1인 기업의 수많은 독립된 사업자들을 함께 모셔서 얘기하고 토크하는 방송들을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2005년도 사진인데요. 예, 이 사진에서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시작했던 제 시점입니다. 저는 굉장히 복잡했죠. 뭐 B2B로 기업에서 강의하고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책을 읽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아, 개인의 뭔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시대의 흐름을 봤죠. 2005년도에는 다음 카페라는 온라인밖에 없었고요. 네이버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고요. 카카오톡은 당연히 없었고요. 유튜브는 당연히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뭔가 미래를 보기 시작했고요. 저도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한 게 여기서 만났던 1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열었던 게 이때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젊고, 네,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고, 네, 일기 때 배웠던 분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접니다. 네, 지금의 저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네,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았던 야학 같은 1인 기업 교육이 시대가 흐르면서 여성분들도 많아졌고요.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5주 동안의 교육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5주 동안엔 5주 차에만 이제 함께 만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죠. 그죠? 예. 이분들이 하면서, 네. 이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신 분들입니다.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브랜드화 시키는 컨설턴트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아가씨는 아직 어립니다. 30대 초반인데 알바만 했는데 알바를 다 영업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영업, 아무도 안 한다는 그 영업. 그래서 그 영업을 가지고 그 세일즈를 시작해서 지금은 세일즈 코칭을 하는데 꽤 많이 봅니다. 이유는 본인의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 본인의 주도에서 시장을 만들었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죠? 또 EBS 수학 강사 출신이지만 지금은 좀 자유롭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이제 네트워크화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분은 이제 챌린지 노마드라고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꼭 학벌이 아니다 할지라도, 꼭 뭐 영어 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여 자신의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나 지식 창업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네. 코칭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요리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식당을 운영했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은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약 4만 명이 넘죠. 이 정도 되면 돈 되죠? 네, 돈도 될 뿐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분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식당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유튜브를 했고 지금은 월 회비가 한
한 월 회비가 10,000원 정도 내는 회비에 회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괜찮죠? 네. 또 이들은 이들은 그 블로그인데요. 구독자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나서 그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해서 지금은 약 4만 명이 넘는 자신의 시장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분들은 열악이들이라고요. 유명하죠. 60만 명이 넘는 유튜버를 갖고 있는 유튜버들입니다. 삶이 완전 바뀌었죠. 예. 한 사람부터 시작한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걸까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시장의 기준이 돼서 자신만의 시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제 얘기도 좀 드릴까요? 저는 뭐라고 있는가? 저는 오랫동안 이게 팟빵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면 팟빵이나 어플을 깔 수 있는데요. 라디오처럼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팟빵이랑 어플에서 저는 10분 경영이라고 10분짜리 강의가 무료로 한 500개가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구독자는 5,000명이 넘고요. 매번마다 올릴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독자들을 모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라이브도 하고 또 10분 경영 강의도 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카카오 플러스라고 카카오 채널 플러스를 활용하는데요. 카카오의 회원이 한 15,0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합니다. 블로그에서 상담하고 만나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올려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객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서 하는 일들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분은 이제 조현심 씨라고요.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인데요. 이런 분도 불러다가 이제 제가 하는 라이브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하는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그 크리에이티브 그 돈 되냐?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제 유튜브를 보라고 그래요. 예. 그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바뀔 것인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죠. 하나는 변화고 하나는 혁신입니다. 변화는 뭐죠?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통제가 안 됩니다. 혁신은 뭐죠? 이거는 통제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바꿀 걸 바꿔야 됩니다. 말하자면 버릴 것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하죠? 일기예보 같은 경우죠. 예. 변화죠. 일기예보의 변화는 이미 와버린 변화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예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측은 가능하죠. 근데 통제는 안 됩니다. 경영은 어때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경영의 이야기는 예측은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글이 이렇게 될지 유튜브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내가 통제는 가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인데 오늘 함께 나눌 얘기가 코로나라는 어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트렌드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게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게임의 전략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의 게임의 전략에 사로잡혀 있는 것. 세 번째는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업의 변화예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업에 대한 귀천이 아니고요. 직업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요. 또 하나는 진짜 어린 학생들이 갖고 있는 꿈이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개인의 디지털적 혁신이 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예, 혼돈해요. 뭔가 카오스예요. 지금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절이 맞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불어닥치지 않았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시점. 사실 지금 이렇게 카오스, 코로나 이런 혼돈들. 저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세상은 원래 혼돈했대요. 원래 흑암이었고 원래 공허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뭔가 쫙 빛과 어둠이 그다음에 물과 땅이 딱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창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이런 카오스는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드는 또 하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게 카오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어려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거리. 이게 무슨 거리예요? 사회적 거리.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제 맛집의 기준이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맛집의 기준은 이제 밀키트예요. 슈퍼 가서 사갖고 오고요. 아니요.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뭐 갖고요? 스마트폰 갖고 주문해야 돼요. 그게 맛집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제 가까이 가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문화가 돼버렸죠. 두 번째는 그런 자체를 우리가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소비만 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생산을 하십니까? 온라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시스템화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블로그 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요. 유튜브 하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하는 거죠? 너의 생각과 일상을 담아라 이거예요. 담아라. 뭐 쓸데없이 무슨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 시작하는 것이 온라인을 데이터로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직업의 대전환이에요. 직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같은 업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바람이죠. 예전에 내가 하고 있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기를. 지금도 내가 아주 계속 하고 싶기를.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건요. 직업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가 와서라기보다는 직업은 원래 없어지고 생겨집니다. 전 세계 직업이 몇 개나 되니까 누가 한번 물어봤더니 한 7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가 세봤대요. 그 중에 어느 나라의 직업이 가장 많을까요?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직업이 가장 많을까요? 네. 정답은 역시 미국입니다. 예, 미국. 직업에 귀천이 없으면 직업이 많아지죠.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낫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엄한 걸 못해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저희 회사에서는 방학 때마다 학생들 대상으로 캠프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네 꿈이 뭐니? 그러면 다 직업을 얘기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 직업을 이룰 때쯤 되면 아마 그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꿈이 없어지는 걸까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네가 갖고 있는 꿈이 지금 없는 직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직업의 대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택배, 퀵 서비스 이렇게 오토바이 택배를 하신 분이 한 40만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일자리가 창출됐다기보다도 트렌드가 맞아졌고 그 오토바이 택배를 한다고 해서 택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우리가 야, 너 어떻게 택배만 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정에서 내가 그 정도 돈을 버는데 요 정도 시간을 들여서 벌 수 있는 이 지금의 이런 기경제가 일반화가 됐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왜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20, 코로나21. 왜요? 이게 지구의 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맞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언택트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언컨택트, 언택트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코로나가 딱 터질 때 이럴 수도 있다라는 예측된 기사로 나왔던 건데요. 이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화상회의, 언컨택트. 이제 사람들이 접촉 없는 접촉, 만남 없는 만남. 지금 이런 회사들 많죠. 네, 재택근무하고요.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팬데믹이나 이런 이제 네트워크의 기술이 꼭 팬데믹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에 통해서 나오냐면 기술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화상회의하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원래 있었던 그 기술을 우리가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쓰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직장 중심 문화가 프리랜서가 됐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직장을 다니는 게 이제 어려워졌어요. 왜요? 이제 회사는 정규직보다는 조금 자유직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유직이라고 하는 게 옳아요. 그냥 프리랜서가 있고 본인의 능력을 배양시켜서 한두 가지의 직업을 더 갖고 있으면 아마 수입이 더 늘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의 그릇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오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기회, 행복은 꼭 사람들을 모여야 되나?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접촉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골치 아픈 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학교에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갖출 거다. 그래서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원격 교육이 없어질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재택근무가 없어질까요? 재택근무를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가장 좋은 게 뭐냐 했더니 그 지옥 같은 출퇴근 지하철 안 타도 되고요. 또 하나 뭐냐 했더니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요. 회의 시간, 긴 회의 시간 딴짓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에 좋은 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재택근무가 없어지고 다 모여라 할까?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에서의 원격 교육이 없어질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이렇게 병합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좀 정신없죠?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신다라는 건 뭐죠? 물리적 이동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코로나가 내게 주고 있는 시그널의 트렌드의 패러다임이 뭐냐? 연결성입니다. 이 연결성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평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범한 네트워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어떤 다양성일까요? 저는 돈 버는 방법의 다양성? 100만 원 정도 버는 방법이 10년 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누구 눈치 보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버는 거 어려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다양해졌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방법도 엄청나게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오래전 제가 쓴 책입니다. 아, 이거 지금도 팔립니다. 2010년도 10여 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이 책 제목 아주 죽이죠. 그죠? 예,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이게. 그러니까 이 책 때문에 학교에 제가 여러 죽였어요. 예, 참,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썼냐면, 사는 방법을 좀 바꿔라 그 얘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아, 너무 직장에 매이고, 너무 급여에 매이고, 너무 남의 눈치에 매이고, 너무 그 출근에 매이고, 그 사는 삶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급여가 떨어지면, 끊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계시지만 급여가 끊어져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급여가 끊어졌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창의적인 삶 아닐까요? 본인답게 사는 삶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이 급여를 받고 사는 삶이 안정적이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그 안정적인 걸 다시 그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떠세요? 지금 똑같이 끌려가는 이들의 삶이 안정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분? 없죠. 이건 안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꿈이 있었어요. 네, 이들의 꿈은 뭐였을까요? 네, 이 노예들의 꿈은요,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노예들의 꿈은 노예 대장이었습니다. 꿈을 이뤄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는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 급여 때문에 다닌다. 먹고 살려고 다닌다. 그러면서 본인의 꿈은요, 승진이에요. 승진을 해도 그 안에 있어요. 계속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요, 내 나이가 차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뭐 할 거죠?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때까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공무원 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여기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죠? 남들 뒤통수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문제죠. 그냥 그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두려워요. 아니, 두렵긴 매한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어찌 돈 버는 수익 모델이 저거 하나만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거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과 코로나가 터진 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시그널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패러다임이에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직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임용고시를 본다.
되게 웃기죠? 학생 수는 줄어요. 그 대학도 지금 학생이 없어 난리예요. 근데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해요. 학교 선생이 되고 싶어 해요. 이거는 되게 이율배반적인 생각이죠. 그거 돼도 걱정이에요.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사는 거 좋아요.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자가 붙은 직업들, 그 직업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요. 뭐 의사, 검사, 좋아요. 변호사. 근데 옛날 같지 않아요. 이 직업들도요. 그렇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은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 좀 자주 갑니다. 요즘 못 가지만 저는 중국어도 되게 잘합니다. 중국어로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요. 중국을 좀 자주 가는데 전 중국에 가면 그 놀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 4학년들 대상으로요. 너 졸업 후에 너 진로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85%가 창업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죠. 취업을 준비해도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대기업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난 스타트업 가도 돼요. 중소기업 가도 돼요. 왜요? 나는 그 사업을 할 거니까. 어때요? 대단히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창업에 열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중앙일보에 났던 제 기사입니다. 왜 기사에 났냐고요? 뭐 사건이 하나 터졌죠. 중앙일보의 어느 기자가 제가 어디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CEO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기사를 썼던 게 이제 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걱정 마라. 예, 10년 후 한국 청년들 모두 취업된다. 어때요? 이 정도면 히트 칠만하죠?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제 중국어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뭐 공익적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중국 유학생들이 좀 있는 대학에 많이 갑니다. 가서 특강을 좀 해줍니다. 가서 특강을 중국어로 해주면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 10만 정도 있는데 질문을 좀 받아요. 자,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대학생, 한국 대학생 같으면 질문 있는 사람, 그 질문을 일단 안 해요. 네, 질문을 있는 사람 그러면 가방을 쌉니다. 그리고 질문하라고 하면 겨우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삼성 가요? 어떻게 하면 뭐 돼요? 이렇게 소극적인 질문들. 근데 이 중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하냐면 질문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사장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법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20대가.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년 뒤의 결과. 아마 한국 학생들은 모두 취업이 될 거예요. 어디에요? 중국 회사에.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꽈서, 네. 기사를 만들어냈죠. 예. 중국은 이렇게 창업이 굉장히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요. 얼러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러마. 이 회사는요. 어떻게 시작한 특별한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게임하다가 밤에 배고파서 야식 먹고 싶은데 야식 배달 안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야식 배달해주는 창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돈 약 1조 5천억 정도로 알리바바에 매각될 정도로 회사가 커졌어요. 뭐래요? 재밌게 한 거예요. 그게 창업이에요. 그게 창업의 일을 여기다가 벌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의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 그 텔레비를 보면 이런 프로가 꽤 많습니다. 슈퍼스타 K 이런 오디션 게임들, 그죠? 오디션 프로 방송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노래를 엄청 잘하는 그 가수들이 나와서 오디션을 봅니다. 근데 오디션을 볼 때 평가를 받죠. 사실 문이 작아요. 예. 근데 노래를 엄청 잘해요. 그거 확실하죠. 노래를 무지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이 노래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노래를 평가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은 누군가 이렇게 보면 또 한물 지나간 가수들이에요. 글쎄, 한물 지나간 가수들이, 물론 선배 입장에서 앉아서 들어주는 건 좋으나, 거기서 뭐 1등, 2등, 3등을 뽑으면서 이게 됐느냐, 안 됐는지 막 그 애처로운 그 긴장하면서 보는 게 그리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요, 거기 나온 가수들이 혹시 유튜브를 하나 쳐보잖아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이 방송에만, 이 오디션에만 목을 매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시겠죠? 과연 이 오디션에 목을 매는 것이 옳은가? 이거죠. 그게 옳은가? KBS, MBC, 뭐 이런. 왜냐면, 이게 이 방송들의 매체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간의 경쟁 아닙니까? 동시간대에 서로 볼 수가 없다는 경쟁 아닙니까? 그 경쟁의 가장 어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보지 못하면서 그것만의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시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 하시면 되고요. 멜론 하면 되고요. 거기서 뭔가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도전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아서 내가 뭔가 인정을 받아서 1등을 받아서 2등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의 게임의 전략과는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이런 네트워크는요, 아마도 이렇게 수많은 평범한 SNS들 있죠. 이 SNS들이 자기네들이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내 노래를 누가 그 노래를 잘하나. 사실 그래요. 노래나 춤이나 또 뭐 글이나 또 뭐가 있죠. 이런 예능은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개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심사위원회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감성적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굳이 이 대회에 나가서 판단받기보다는 이런 SNS에서 자신의 고객을 끌어모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 혼자만의 답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게임의 전략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거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이 업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다 아시죠? 이런 회사들. 자,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았던 회사들입니다. 마이너스급 회사. 근데 이 마이너 리그들이 지금 다 메이저가 돼버렸어요. 왜요? 일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나 신문에 보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준 중에 기사가 이런 기사인데요. 200억 불 정도 버는데 구글은 4만 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동차 업계 80만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얘기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또 일자리 없애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일하는 방식이에요. 구글이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자동차가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꿨다면 200억 불이 아니라 장장 4천억 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일하는 방식이에요. 구글이 일하는 방식은 뭐죠? 자동차 업계가 일하는 방식은 뭘까요? 그죠? 구글이 일하는 방식은 실시간 네트워크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실행하는 그 경험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어때요? 분업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 다는 사람은 계속 바퀴만 달고 운전대 다는 사람은 계속 운전대만, 이게 분업화되다 보니까 성과의 강도는 높으나 개인의 만족도는 떨어진 거죠.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의 만족도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지금에 말하자면 일하는 방식은 실시간의 소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디에 소통하고 계십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돼요. 자, 지금 사장님,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요. 사장님 밑에 있는 부장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장님, 지금 이 시간에 부장님의 밑에 있는 직원인 과장님이 어떤 일 하시는가 아십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보고를 받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언택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언택트에서 그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4차 산업을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이버 시스템, 물리적 시스템. 어디가 4차 산업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물리적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4차 산업은 이 두 가지의 융합적 영역입니다.
이 융합적 영역이 이루어지는 이 네트워크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면서 오프라인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능해질 때 4차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하나만 볼까요? 네. 하나는 디지털입니다. 이건 데이터죠. 네. 사실 요즘 그 내비게이션이 공짜죠. 내비게이션 공짜라고 하면 다 희한하게 보지만 그걸 왜 공짜가 문제죠? 옛날엔 돈을 다 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다 공짜잖아요. 이유는요?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만들었다는 것은 서로 간의 데이터가, 서로 간의 경험이, 서로 간의 뭔가 수요가 계속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됐어요. 이건 네트워킹이죠. 서로 간에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무슨 뭐 별도의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내가 하는 일의 정보를 누군가 계속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사일로, 길을 막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스마트화. 이거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뭔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몸에 익어야 되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의 논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업의 조직도 바뀌게 돼 있죠. 과거의 조직들은 어때요? 저렇게 피라미드 조직이었죠. 사장이 있고요, 이사 있고요, 부장이 있고요, 과장이 있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일은 내려올수록 일을 많이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시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어떠세요? 현재의 조직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 조직입니다. 딱 보면, 만약에 저 A라는 팀이 디자인 팀이에요? 그러면 디자인 팀이라면 굳이 네이버의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의 어떤 부서는 과연 독립되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독립되고 있는가? 이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지금 부동산 가서 해도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서 그 동네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예요. 여기 야놀자, 동네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모텔을 하나로 엮었죠.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만들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가 만들어지는 핵심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 어떠세요? 같은 200억 불을 만드는데 구글의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기존의 자동차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느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비빔밥입니다. 네. 퀴즈를 내볼까요? 네. 자,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얼마냐면 8,000원짜리인데요. 자, 어떻게 팔아야 8,000원짜리 비빔밥을 4,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네. 자, 어떻게 팔아야 8,000원의 비빔밥을 4,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뭐 싸게 판다? 많이 판다? 어떤 개념으로 팔아야 8,000원짜리 비빔밥을 4,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방법을 아시는 분은 네, 여러분들 쓰시는 카톡 위에 검색에 제 이름 김형환을 치시면 제가 나올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기존의 8,000원짜리 그 비빔밥을 4,000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답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네트워크입니다. 실시간의 네트워크인데요. 비빔밥을 먹을 고객을 비빔밥을 준비하기 전부터 연결하여 비빔밥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미리 선주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료를 살 때부터 만드는 과정에서 판매되고 배송될 때까지 그 원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8,000원짜리 비빔밥 안에는요, 재고의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먹기 전에 아니면 재료를 사기 전에 이미 연결이 돼서 예약을 받았다는 건 뭐죠?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고만 줄일 수 있어도요, 제품의 재고, 그 다음에 어떤 재고일까요? 재료의 재고만 줄일 수 있어도 8,000원짜리 비빔밥
4,000원에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어디서 형성된 거죠? 바로 이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겁니다. 자, A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크게 가는 거 원하지 마십시오. 비빔밥 많이 파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비빔밥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재고가 많아질걸요? 위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A2A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뭐 쓰십니까? 스마트폰 갤럭시 쓰십니까? 아니면 아이폰 쓰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을까요? 갤럭시가 시장 점유율이 높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아이폰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시장 점유율은 갤럭시가 훨씬 높습니다. 한 8배 이상 높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시장 점유율만 높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좀 부시대적 유물 사고죠. 예.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하는 거죠? 장사를 잘하는 건 시장 점유율보다 중요한 건 프로핏, 이익입니다. 이익은 어디가 높을까요? 이익은 아이폰이 8배 높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완전 갤럭시 뻘짓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서요, 절대로 이 A를 큰 A로 가기 위한 노력보다도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B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혁신. A를 B로 만드는 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크게 해당해서 남한테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좀 골치 아파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A를 B로 바꿔야 됩니다. A는 현상이고요. B는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가 뭐죠? 이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좀 약간 불편하고 약간 뭔가 마음에 좀 찬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뭔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게 B입니다. A와 B가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그게 혁신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A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 A는요, 이 D가 돼야 됩니다. D는 뭘까요? 디지털입니다. A는 뭐죠?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경험을 많이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디지털은요, 데이터입니다. 명확한 결과고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이것도 한 4, 5년 전에 쓴 책인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고민하는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뭐 쉽지 않아도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삶을 바꾸는 10분의 자기경영. 그래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혹은 패배가 예정된 듯한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싸움의 승자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뭐 코로나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본질적 전략이라는 거죠. 그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죠? 일단 다윗에 보면 성경에 있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돌멩이를 잘 던지는 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동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돌을 잘 던졌습니다.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 돌을 누구한테 던졌죠? 돌을 이제 그 양을 칠 때 그 일이나 다른 동물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진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열심히 던졌고 잘 던졌어요. 어느 정도 잘 던졌냐고요?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정도로 잘 던졌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됐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A에서 우리가 큰 A로 가는 게 아니고요. A에서 B로 만들거나 A에서 D로 만들어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긴? 당연히 거북이가 이겼겠죠. 거북이가 왜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아마도 꾸준히 성실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근데 꾸준하게 성실히 좀 시대가 바뀌었죠.
똑같은 꾸준함, 똑같은 성실함이라도 예전과는 다른 꾸준함과 성실함인데,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한 놈은 열심히 가고, 한 놈은 자빠져 잡니다. 자, 자빠져 자는 이유가 뭐예요? 자, 자빠져 자는 토끼의 이유가 뭘까? 토끼가 잠을 자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토끼가 잠을 자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거북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북이만 이기면 됐거든요. 거북이를 이기기 위해서 게임에 임했는데 문제는 거북이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뛰시겠어요? 안 뛰시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뛸 거냐 안 뛸 거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고민이 되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자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이제 거북이가 지나갔던 거죠. 자, 우리의 거북이를 볼게요. 자, 이렇게 거북이가 열심히 가고 옆에서 토끼가 자빠져 자는 상황이 있었겠죠. 자, 바닥에 보니까요. 거북이가 가다가 땡그랑 땡 하는 소리와 함께 깡통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자빠져 자는 토끼가 눈을 확 떴습니다. 자, 그걸 본 거북이 놀랬겠죠. 토끼는 뛰어가 버리겠죠. 그걸 본 거북이 나는 속도도 느린 것이 부주의에 깡통 건드려 뭐 자빠져 자는 토끼를 깨워 그리고 벌렁 뒤집어졌을까요? 그래도 갔을까요? 그죠? 그래도 갔겠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거북이가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요.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려고 뛴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거북이는 목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갔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오디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꼭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는 한정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프라인적 사고방식입니다. 온라인은 어때요? 온라인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지만 이 유튜브 채널도 있고 다른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그 경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임을 내가 집중을 해야지 상대방하고 경쟁을 통해서 인정받는다.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네,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도대체 뭘 팔아서 돈이 됐을까요? 그죠? 그럼 어떤 분은 뭐 컴퓨터 팔아서 돈이 됐어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판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팔지 않고 뭘 팔았죠?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 그런 그 운영 프로그램이 윈도우만 있던 건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윈도우가 이기게 되었죠? 이 윈도우가 기준이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컴퓨터 사실 때요. 저 윈도우 98로 깔아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못해요. 윈도우는 그냥 컴퓨터를 사면 당연히 깔려요. 당연히 깔리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결정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컴퓨터 사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OS는 윈도우가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뭐 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이 내 노트북에 있는 윈도우를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도 거의 없어요. 서비스도 완전 개판이에요. 근데 이 회사 제품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이렇게 획기적으로 팔았던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줄을 좀 잡으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부터 잡아요? 기준을 잡습니다. 야, 오영철 기준! 기준! 손을 듭니다. 자, 손을 든 기준은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양팔 대용으로 벌려. 누가 가장 멀리 뜁니까? 이 기준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멀리 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구보할 때 어디서 뛰어야 됩니까? 앞에서 뛰어야 됩니까? 뒤에서 뛰어야 됩니까? 앞에서 뛰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뛰다 보면 뒤로 가죠. 예. 앞에서 뛰어야 돼요. 왜요? 내가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통제가 가능해지려면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앞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그널에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일은 남한테 휩쓸리면 안 됩니다. 남이 가는 길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시장을 만들어야 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노래를 잘한다면 가서 오디션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 개설해서 내 노래를 먼저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저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가를 받는 과정에 나한테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를 주는 모든 이들은 내게 고객이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빌 게이츠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진 거예요. 본인이 해결한 거예요. 그게 독립적 사고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독립적 사고가 없으면 생각 없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누가 뭐 하라고 그러니까 쫓아가고 누가 뭐 하라니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길이 내 길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라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가? 생각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쫓아갔던 것, 그게 무사유. 그게 지금에 와서는 가장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닌가. 빌 게이츠의 가장 큰 강점은 뭐죠? 바쁜 와중에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먹고 살기 때문에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1인 기업 스타트업 분들 교육하면서 매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혼생 시간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 혼자 생각하며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생각하며 질문하는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눕니다. 네. 카톡에서 제 이름 검색하셔서 저랑 연결되시면 시작해보세요. 매일같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한다, 꾸준히 한다, 성실히 한다.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다 하는 거죠. 볼링 칠 줄 아시죠? 자, 볼링 칠 때 어디 보고 공 던져야 됩니까? 핀. 아마 핀 보고 공을 던진다는 분은 아마 늘 공이 또랑으로 떨어질지어다. 네. 공을 핀 보고 던지면 안 되죠. 그 2m 앞에 있는 바닥에 있는 스팟을 보고 던져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은 단기 목표예요. 지금처럼 코로나다 외부 환경이 어지러울 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쫓아가야 돼요. 그게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여기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비전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에 집중해야지 지금 오늘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뒤로 미루거나 누구한테 만에 외치거나 누구한테 미루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킹핀이 있죠, 킹핀. 몇 번 핀이 킹핀일까요? 볼링은 이렇게 10개의 핀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 핀. 몇 번 핀이 킹핀일까요? 보통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맞추기 위해서 공을 던지죠. 몇 번 핀과 몇 번 핀을 맞추게 던집니까? 보통 1, 3, 1, 2 이렇게 맞춥니다. 그런데 킹핀은 몇 번 핀이냐면 바로 이 5번 핀입니다. 5번 핀만 안 보입니다. 실제로 5번 핀을 빼놓고 공을 던지면 스트라이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어쩌면 5번 핀은 우리한테는 운, 기회, 외부 환경 이럴 수도 있어요. 신의 영역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돼요. 통제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일 일기예보가 내가 내일 날씨가 어떨지는 일기예보를 보면 됩니다. 내일 비 온다고 했다면 나는 내일 아침에 우산을 챙기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내일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괜히 내 생각이 들어가서 우산을 안 챙기고 아침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비를 맞을지어다 이거예요. 비를 맞게 됩니다. 근데 비를 맞고 끝나지 않고요. 비를 맞고 편의점에 가서 아마 우산을 비싸게 사게 될 거고요. 아마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비싸게 사면 사고 나오면 아마 비가 그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산을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간 아마도 결국은 우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계속 연속된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시대의 변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그렇죠. 변화죠. 근데 변화의 시그널을 주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기회에 작은 혁신의 용기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트렌드의 패러다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존에 대한 새로운 게임 전략이 생겼어요.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업의 변화가 생겼죠. 개인의 디지털 혁신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끝낼까 합니다. 좀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느라 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재밌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다면 뭐 너무 좋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건 관상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우리의 기생충의 송강호입니다. 네. 송강호는 그냥 시골에서 그냥 그런 그냥 관상쟁이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양으로 가서 과거급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아들을 말렸지만 뭐 아들을 말릴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도 따라서 한양에 가죠. 근데 한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송강호는 관상을 보고 그리고 아들은 과거급제를 보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관상을 너무 잘 봐요. 관상만 보면 이 사람 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쫙 알 정도로 놀랐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있었던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뭐였냐면 그 다음 왕에 대해서 단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조, 수양대군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밑에 있는 대감이 이제 송강호에게 저 이정재, 수양대군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어때?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송강호가 왕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세조를 보고 수양대군을 보고 절대로 왕이 될 상이 아니다. 얼굴엔 핏빛이 흐르고 그다음에 덕이 없으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단종에 몰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숙청당합니다. 다 죽었어요. 숙청당하고 결국 저 수양대군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왕이 즉위식 때 송강호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예. 여기 이제 이정재가 이정재의 성대묘사를 한번 해드릴까요? 예, 이정재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왕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왕이 됐으니 당신은 죽어야지. 그리고 활을 쏩니다. 누구한테요? 송강호한테요. 근데 활에 누가 맞아요? 송강호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 때문에 한양에 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관상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리고 송강호는 모든 걸 다 접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향의 마지막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다. 그런데 내가 본 관상의 지식으론 절대로 왕이 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읽지 못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보았을 뿐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판단하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좀 몇 가지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시고 이 사람만 만나보고 싶다,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카톡을 여시고요. 카톡에 제 이름 김영하를 치셔서 저랑 카톡을 한번 소통을 해보시면 또 다른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